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횟수로 6년째 사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프리랜서로 혼자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사무장님들과 또 협업된 세무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컨설팅 서비스는 이런 거였어요. 창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더 크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죠. 근데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쉽나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이라도 받게 되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나오는 정책자금, 즉 지원금 형식으로 공짜 돈을 받게 해드린다던가 은행 이자보다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업 재무제표 관리라든지 기업 등급, 신용 등급 관리, 그리고 세금 절세,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일을 공부하고 시작할 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왜 우리에게 수수료까지 내면서 컨설팅을 받을까? 이런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업주분들의 마음 자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대표님들이 본인의 업을 위해서 일하는 분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대표님들이 대부분 일당 100으로 일하고 있고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 그리고 찾아봐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중은행은 민간인이 만든 금융회사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정책기관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를 할 돈 자체가 예산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런 정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도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 분석부터 요건이 맞는지 공문을 찾아보는 행위,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아웃소싱 하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만난 대표님 중 한 분은 창업을 하고 나서 스스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것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다시는 스스로 진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찾아야 할 자료가 상당히 많고 그것 때문에 시간 소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이 좋아서 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 시간을 아끼고 아웃소싱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 서비스, 정책재무지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정책지도 서비스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아껴줍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아껴줄까요? 일단 정책에 맞는 자금을 받기 위해선 대략 한 200페이지가 넘는 공문들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책 요건이 내 사업에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업종이라는 게 있고요, 업종을 통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들어가면 업종 코드라는 걸로 통계청에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종 코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라는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무제표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을 알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산이 있고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산에는 땅도 있을 수 있고요, 건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비품, 설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자본으로 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부채로 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자산이 부채가 많은지 자본이 많은지 이 비율을 보는 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우리가 뭘 낼까요? 이자를 내겠죠.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낼 수 있고요. 그럼 재무제표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에서 뭐가 빠지나요? 원가가 빠지죠. 그리고 원가 뺀 다음에 뭘 빼요? 우리가 판관비라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나오는 돈이 뭐예요?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럼 이 영업이익에서 이 회사가 이자와 원금을 낼 수 있는가를 보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또 뭘 볼까요? 창업을 하면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1년간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면 자본금까지 다 쓰게 된다고요. 그럼 자본금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 잠식이 3년간 지속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셔야 되는 게 많죠.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있습니다.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업종, 그 업종에 따른 사업 형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요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건이 맞지 않으면 그 요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춰가야 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맞는다고 했을 경우에 끝나는 걸까요? 요건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사업계획서까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 담당자와 실사 때도 만나고 첫 상담 때도 만납니다. 이렇게 2번 정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한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류 심사까지 다 준비를 해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대표님들이 직접 하기가 쉬울까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들과 미팅 때 요건이 다 맞는지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그냥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하시려면 하시되 대표님이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아웃소싱을 저희에게 하실 거면 그냥 마음 편히 저희에게 맡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직접 신청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을 보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저희가 평균 40개에서 50개 정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의뢰하셔서 평균적으로 받아가신 금액이 한 5천만 원. 근데 이게 자영업자 분들까지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5억 이상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8천만 원. 가장 적게 받으신 분이 한 2천만 원, 최대 많이 받으신 분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5억까지 받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신용으로만 한 금액이고요. 공장이나 사옥을 매입하신 분들은 다 뺀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너희 서비스 비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1년 계약을 하고요. 1년 관리 비용이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니 그럼 너희는 50만 원도 받고 수수료까지 받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50만 원 관리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일단은 1년에 5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5만 원도 안 하는 돈이죠. 저희와 계약이 되면 저와 저희 사무장 그리고 업무지원 팀장 이렇게 카톡창에 초대되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드리는 게 법인은 12월에 개인은 5월에 결산을 하잖아요. 이때 저희가 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용 재무제표로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책자금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좋아하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소세, 그리고 건보료, 배당, 접대비 등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지도해드린다는 거죠. 물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저희와 협업된 세무사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담당하시는 기장 세무사가 있을 겁니다. 진행함에 있어서 손발이 맞지 않거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는 저희와 협업된 기장 세무사님으로 옮겨서라도 회사 컨디션을 변경해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대표님들 모든 동의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이 정도 해드리고 50만 원 받는다면 비싼 가격일까요? 제가 봤을 땐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들이 저리대출만 있을까요? 저리대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짜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짜돈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대표적으로 인건비, 바우처, 사업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50만 원은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가 컨설팅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거저로 드리는 비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신청하면 100% 나오는 건가요? 100%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의 일의 본질은 정책 지도입니다. 즉 나라에서 정책 요건을 정하면 그 요건에 맞는 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가점이 조금
부족하면 우선순위에서 뭐 할 수가 있을까요?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건이 어느 정도 맞는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건이 안 맞다 하더라도 저희가 맞춰드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님과 미팅을 하고 몇 가지 서류만 보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척 보면 압니다. 대표님들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시간이 빠르겠죠. 그리고 자금이 나올 확률을 저희는 높이고 시간을 줄여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확률뿐 아니라 금액도 1억 나올 걸 2억 나오게 하는 방법들까지 컨설팅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 할까요? 증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첫 미팅 때 상담을 했는데 불가능한 조건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대표님의 사업 계획을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관리를 통해서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회사라면 진행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신 모든 분들, 심지어는 화물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사업자 등록증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항상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이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면 공정부터 해서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선 재무제표에 대한 성적표 3년치를 봅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됐다면 안 된 이유도 있겠죠. 이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표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안 좋은 이슈가 있었다던가요, 세금 체납이 있었다던가, 신용등급이 떨어진 이유가 있었다던가요, 아니면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라던가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면 자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결이라는 답이 나오고 나서야 그런 이유들이 밝혀진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웬만해선 다 찾아내고 체크해서 다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솔직하지 못하시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좀 솔직하게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실 감각이 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 있잖아요. 택시. 개인 택시 라이센스를 혹시 여러분들 사고 팔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저희 이모부가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개인 택시를 받으시려고 무사고로 10년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개인 택시 라이센스를 살려면 한 1억 5천쯤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의뢰 오신 분이 무직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억 5천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돈 어디에 필요하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개인 택시 라이센스를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가능하면 누구나 무직에서 1억 5천쯤 저리대출로 땡겨가지고 택시하지 누가 회사에 취직해서 택시를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매출이 한 4억쯤 되시는 분인데 자금을 한 10억쯤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10억이 안 되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소매나 서비스,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조업은요 매출액 4억당 1억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의 1이 나오는 거죠. 4억당 1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도소매, 건설업 이런 업종들은 10분의 1입니다. 매출 10억당 1억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억 받을 걸 2억 받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 정책재무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여부는 저희와 사전 미팅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아마 정책자금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고정된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